Oh, let's dance, dance, you and I. Move your body to the sky. Love the way you shake it down, break it down, move the thing around. Feel it in your bones. 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전반기 한미연합 군사 연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국방부 대변인도 하셨습니다. 김민석 군사안보 외교 담당 논설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그 명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한미연합 군사 연습입니까? 네, 본래 이 이름은 예. 키 리졸브 연습이었죠. 예. 과거에.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는 폴 이글이라 해서 독수리 훈련, 실병력 훈련 이 두 가지를 함께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름을 전반기 연합 지휘소 연습. 좀 애매하죠. 예. 21-1 그러니까 2021년 1 CCPT라 이렇게 공식 이름입니다. 예. 컴바인드 연합이고 예. 지휘수가 커맨드 포스트 트레이닝 뭐 그런 이름으로 약간 중성화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어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관련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트럼프 정부 입장 때문에 사실 지난 1년간 진전을 보지 못했던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본래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이 기여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예.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예, 도저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1년 이상 공전했죠. 예. 계속 협상하고 또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46일 만에 이제 임시 타결이죠. 예. 사실상 타결이고 이제 합의하려면 이제 서명을 해야 하니까 타결이 됐습니다. 예. 내용은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이 1조 389억 원이거든요. 예. 1조 389억 원인데 그 방위비 분담금을 기준으로 해서 13% 예. 올리는 걸로 재계 합의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까? 예, 우리 입장이 13%였습니다. 예. 13%고 예. 과거에도 이제 그러면 매년 또 조금씩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되 실제로 그렇게 반영하고 다만 4%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게 과거의 기준이었어요. 예. 그래도 이번에도 아마 4%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합의가 된 것 같고요. 세부 내용 등 확인 정식 합의는 언제쯤 이뤄질 예정입니까? 정식 합의는 일단 이게 이제 가서명을 해야 되고요. 예. 가서명하기 전에 이제 각국에서 한국과 미국 내부 보고가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대통령 보고를 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돼야 합니다. 예. 국무회의에 통과하고 그러면 가서명을 하고 다음 주 아마 다음 주나 어간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온다고 합니다. 일본을 거쳐서 한국 오는데 그때쯤에 아마 정식 서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미연합 군사 연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예, 이제 본래 이름은 키 리졸브인데요. 예. 키 리졸브 훈련은 한미연합 정원 훈련입니다. 정원. 예. 그러니까 북한이 전면 남침했을 때 예.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미 동맹에 의해서 우리 혼자만 하기가 부담이 되니까 미국에서 이제 정원군이 옵니다. 예. 정원군이 오면 그 정원군이 뭐 부산이나 포항 이런 데 도착하겠죠. 예. 그러면 그 부대를 일단 전방으로 추진을 시키고 전방에서 다른 부대들과 통합해서 전투력 발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절차를 연습하는 겁니다.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방어 훈련이군요. 그렇죠. 방어 훈련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것만 하면은 너무 이제 그냥 머리로만 하나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훈련은 땀이 좀 나야 하니까 실제로 이제 한미 병력이 야외에서 기동 훈련을 하죠. 예. 네,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제대로 결합이 되는 건지 또 이런 새로운 훈련에 대해서 잘 적응이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자, 지금 들으시는 애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좀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네, 우리 땅에서 북한의 침공에 대비하는 그런 연습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소극적이고 미국은 오히려 훈련을 못해서 좀 안달난 그런 모습인데 이게 왜 그러는 네, 겁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게 이제 2018년 6월 달에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과 북한과의 1차 정상회담이죠. 예.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해 여름 8월 달에 이제 예정된 그 훈련을 UFG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훈련이 제대로 된 적이 없거든요. 생략하거나 뭐 축소하거나 그랬고, 예.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첫째로는 남북 관계 개선을 하려면 예. 북한을 좀 이렇게 좀 잘 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유도해서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훈련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는 게 우리 예. 정부 판단이었어요. 예. 지금도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을 줄이고 이렇게 같이 했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핵무장을 해버렸단 말이죠. 예. 그리고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전혀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미국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훈련을 점점 못하게 되고 그러려면 부대가 있어 본들 훈련하지 않으면 전투력 발휘를 못하죠. 예. 네, 축구 선수가 밖에서 운동장은 뛰지 않고 안에서 스크린 앞에서 계속 몸놀림만 해서는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가 없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훈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미군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시 훈련의 한 방울 땀은 전쟁 때 피 한 방울이 한 방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군 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좀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입장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그렇다면 사실 그 정부와 여권에서는 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굉장히 외쳤잖아요. 네. 이런 걸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연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국과?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양면인데 예.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시작전 전환을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훈련을 하면은 북한이 화를 내고 뭐 그런 거거든요. 예.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도 따라서 대비를 하는 척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 훈련을 방어 훈련이 아니고 북한 공격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내부에서 선전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도 사실은 비용이 다르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 의식에서 우리가 훈련을 안 해야 된다 하면 좀 부담이라는 게 정부 생각이고. 예. 그런데 훈련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이 전시작전권을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훈련을 해야 전작권 전환 절차를 밟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는 고민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게 지금 정부 입장입니다. 그 전작권 그 전환 검증도 몇 가지 단계로 좀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3단계인데요. 예. 첫째는 IOC 초기 작전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FOC 해서 최종 완전 작전 능력. 예. 그다음에 FMC라고 해서 완전 임무 수행 능력. 이 3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예. 근데 IOC는 했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FOC를 할 이 D단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훈련을 전체적으로 다 해봐야 그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시험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치는데
그것만 쳐가지고는 뭐 수업 능력을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예. 그게 이제 절차가 남아 있어서 이번에는 FOC를 결과적으로 못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단계를 다 거쳐서 검증이 돼야 전작권 전환이 되는데 네. 훈련조차를 취소하고 축소하기 때문에 이런 검증조차도 좀 받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 이제 거죠. 우리 문재인 정부의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예.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데 국정과제를 잘 못하게 된 셈이죠. 예.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북한은 이 훈련을 왜 이렇게 싫어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죠. 우리의 방어훈련, 한미연합 방어훈련은 북한은 북한 공격훈련이라고 내부적으로 광고 홍보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군은 전방에 투입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굉장한 뭐 기름도 들어가고 식량도 다시 들어가고 뭐 다른 건설 일을 현장에 보냈던 병사들도 다시 불러와야 되고 좀 보통 일이 금전적인 측면이 아니거든요. 있군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경제가 이제 일부 스톱이 되죠. 지금은 북한이 뭐 이런저런 생각할 틈 없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거든요. 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북 제재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작년에 홍수 때문에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북중 국경을 폐쇄해가지고 지금 평양에도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훈련하면 김정은 총비서죠. 지금은 총비서는 입장이 매우 어렵죠. 예. 자, 그러면 올해는 좀 규모를 축소해서 실시하게 됐는데 훈련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훈련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일부는 정원 훈련입니다. 정원 훈련이 이제 지휘소, 그러니까 실제 병력이 오는 게 아니고 지휘소 깃발만 지휘관과 부대 깃발 참모들만 일부 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대 여러 많은 부대들 있죠. 수십만 명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중에 이제 핵심 포스트만 온다고 치고 그리고 그 부대가 부산에 도착하면 좀 이렇게 정비를 한 뒤에 전방으로 보내고 전방에 가면은 또 다른 부대와 합쳐서 전투력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요게 일부 훈련입니다. 2부 훈련은 북한이 어차피 남침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방어를 하다가 다시 공격으로 전환해서 평양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2부 훈련이 있습니다. 이번엔 이 2부 훈련을 생략을 했습니다. 작전 계획에 있는 일부를 하지 않기로 한 거고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독수리 훈련을 하게 돼 있죠. 실제 이제 야외 기동 훈련인데 이 세 가지가 전부인데 그 중에서 정원 훈련만 하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조금 축소가 됐는데 그래도 그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 평화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한미 그 연합 연습, 군사 연습을 좀 축소하고 취소하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번 훈련이 축소했지만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018년 여름부터 훈련을 사실상 하지 않거나 아주 생략해서 했거든요. 축소했기 때문에 지금 지휘관들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사들도 다 바뀌거든요. 다 전역하고 하니까 그래서 한반도의 훈련을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제 지금 조그만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또 아주 폭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번에 연초에 당대회 전원회의 이런 회의하면서 노동당 규약 서문에 남북 통일 방식을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무력 통일로 바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핵무기 위협이 현실화된다고 봐야 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강력한 힘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제를 해야 평화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면 훈련을 해야죠. 체력을 튼튼히 해야 감히 상대방이 이 도발을 못하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훈련이 필요하고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는 훈련을 이제 하자고 할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미군 장교들은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개인 그 보직 경력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 그러면 주한미군에 오고 싶어 하지 않죠. 혐오 지역으로 바뀌죠. 예. 기피 지역으로 바뀌는데, 그러려면 한미연합 전투력이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죠. 귀찮은 장교가 오기도 쉽지 않고, 예.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우리 숙제고, 우리 장교들, 지휘관들도 훈련을 제대로 해야 유사시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차원에서 훈련이 이제 정상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석 국가안보 외교 담당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